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8석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 역시 네. 앞을 제대로 못 보는 단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11월 14일 날 민주당이 그 김건희 특검법 네. 의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왜 14일이냐, 15일 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일 날 의결이 될 거냐 또 관전 포인트예요. 대국민 약속인데 그걸 안 해요? 지금 가운데 머뭇거리는 자가 바로 철퇴를 당할 건데요. 예. 아니 그 뭐 물론 뭐 국민의힘 없이도 의결은 되겠지만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를 하고 할 텐데, 만약에 11월 14일 날 국민의힘 일부가 이탈해서 통과 가능성 200석을 넘겨버릴 가능성, 이것은 없겠냐는 거죠. 그건 뭐 부스러기 전략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절대 가능성이 없다.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만 이제 14일 날 통과시키고 나서 거부권 행사하면 28일 날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의결하죠. 근데 이제 그 사이가 지금 뭐 20 며칠 남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헤맬지도 알 수가 없고, 7일 날 대국민 담화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새로운 녹취록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게 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14일 현재로서는 14일 날 뭐 의결은 안 되겠지만 28일은 또 상황이 달라질 거다. 물론 이달 안에 뭔가 결판이 날 수 있다? 이번에 28일 날 제2투표 때 1차적인 관전 포인트는 저는 지난번 2차 표결 때, 2차 표결이죠? 2차 표결 때 4석이 이탈을 했잖아요. 찬성으로는 2석이 왔고 총 4석이 이탈을 했는데 그게 몇 개로 늘어날 것이냐, 거기서부터 저희들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숨에 8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는데 4석보다 더 많은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저희들에게 큰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8석 가지고 되냐 안 되냐 보다 얼마나 더 우리가 진전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남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몇 석이라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게 8석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만은 지금의 지난번에 보여줬던 4석의 이탈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게 그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이 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관전 포인트 자체를 8석보다는 4석에서 얼마가 더 늘어날 것이냐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4일 날 그 특검안 발의하는 게 그리고 28일 날 또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이제 특검이 통과될 거냐 말 거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또 다르게 좀 살펴봐야 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7일 날 대통령 담화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겠다, 인적쇄신을 하겠다 정도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다 들어줬네. 그러면은 보수층 입장에서요, 이 정도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노력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인적 쇄신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그 정도면 사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경기장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일부 리그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부 리그는 특검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 근데 2부 리그에서 경기가 벌어진 양상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부 리그를 다시 열어야죠. 그게 뭐냐? 특검을 국회에 발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거. 그렇게 하면 결국 인적쇄신을 한 해 만에 하다가 그래서 특검에 동의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다시 흘러갈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이런 질문이 가는 거죠. 그래서 특검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게임을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가져오는 효과를 위해서는 그 날짜가 그 날짜에 이걸 다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안 하면요.
안 하면 그 안 하는 정당도 국민들께 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미 지금 1부 리그, 2부 리그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네. 본질은 특검이다.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얘기하는 거는 격가지인데 반찬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속을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다 그렇죠. 드러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인 요리가 나와야죠. 맞아요. 탕수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탕수육은 안 주고 지금 단무지만 뭐 잔뜩 단무지 양파. 뭐 양파. 단무지 그 많이 춘장, 나와봐야 감동이 없다. 네, 감동이 네. 없다. 일단 네. 탕수육을 줘라.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래서 7일의 관전 포인트도 네. 예, 특검을 자청하느냐, 네. 본인이 자청하느냐 네, 네.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7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특검 받겠다. 특검 받겠고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겠다. 조사 받겠다라는 워딩이 나오지 않는 한 이것은 하나하나 기자회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저는 네. 민주당 그런다고 지지율 안 올라간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근데 특검 받겠다고 안 받으면 어떡해? 너 그럴 리가 없. 근데 왜냐하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7일 그 기자회견 관련해 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얘기 했냐면 모든 사안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명하겠다. 설명하겠다. 그 말이 그동안의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또 변명하겠다. 변명을 하겠다는 말이야. 변명을 하겠다는 이런 말이야. 생각이 하나 들고. 네. 근데 변명을 쫙 이제 하잖아요. 네. 1번부터 뭐 한 17번까지 변명을 해요. 그러고 나면 다음 날부터 네. 어제 그 변명했던 거 그거 거짓말이네.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민주당이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뭐 그 당내 조직 하나 꾸렸죠. 그래가지고 그 녹취록 분석하고 뭐 증거도 이제 진상조사. 아까 네. 그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네. 또 그 국민들한테 증거도 받고 이렇게 할 건데 제가 민주당 인사라면 7일날 기자회견하고 8일날 7일날 대통령이 그 변명했던 것 중에 네. 그거를 뒤집을 만한 녹취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공개한다. 8일날 공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네. 대통령이 기자회견했던 거는 정말 네. 다 거짓말이야. 어. 하나면 돼요. 예. 증거 하나면 다 거짓말처럼 생각할 네. 거고요. 그러면 7일날 있었던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제가 민주당이라면 그렇게 할 건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어제 제가 노종면 의원하고 또 밤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패널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14일 날 그 김건희 특검법 표결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 다음 날 그 윤 대통령 목소리를 공개하지 뭐하러 미리 공개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지금 뭐 무죄인지 유죄인지 예단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 다음 날 하겠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흘러가는 정세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게 제일 맞다. 그리고 국민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러저러한 잔꾀다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이고 57분인데 쓸데없는 안간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그런 안간힘 윤 가지고 대통령 끝났어요? 그 정도 가지고 네. 그 해결될 거였으면 여기까지도 안 왔고요. 쓸데없는 안간힘 몸부림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애처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다른 방송을 보더라도 그렇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네. 방송을 하시는 보수 패널까지 똑같은 비슷한 패턴들을 같이 가시는데 아니 나락에서 떨어졌으면 그냥 떨어져야죠. 중간에 걸친다고 해서 다 안 그러니까. 떨어집니까? 결국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에 걸쳐가지고 뭐라고 한 거 가지고 본인 발목을 잡게 돼요. 네. 예, 지금 상황은 뭐 대통령의 사과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과 안 할 거라고 보고 사과도 이게 사과야? 이게 사과한 거 맞아? 유감 표명 정도 할 것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사과 방식을 택해서 국민들이 저게 사과라고 또 주장하는 거야? 라고 해서 또 민심 위반은 더 커질 것이다.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어서 공개 토론도 하고 비공개 토론도 했는데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만 뭐 꼭 좋아서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매우 아쉬운 거는 네. 집권 세력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얘기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거래세를 계속 낮춰서 사실상 거래세의 세수 수입이 2023년만 하더라도 2조 넘는 돈이 공중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은 0.03%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세수가 1년에 최소한 1조 이상씩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금투세를 가지고 그것을 메우기로 했는데 금투세를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마저도 금투세 폐지 논란과 거래세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꺼번에 논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음에 집권을 꿈꾸고 있고 집권할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제 금투세 얘기와 함께 거래세의 기본적인 정상화를 네. 해야 된다. 거래세도 완전히 없애겠다로 정부는 계속 입장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거래세는 정상화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거래세 얘기는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 거기에서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서는 여러모로 정말 매우 아쉽고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석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그 자산 과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 어떤 보완이 있는 거냐. 지금 같은 맥락에 이제 우석진 교수가 말씀을 좀 하셨는데 결국 세수만 줄이는 꼴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얘기합니다. 금투세 부과 대상 주식 투자자 상위 1%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부자 감세는 안 된다라는 민주당의 기조에 역진하는 정책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정책 기조에 네. 역진하는 거라고 보는 평가가 많고 저도 뭐 그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 원 넘는 사람들한테 세율 20%로 그렇죠. 이렇게 과세하는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상위 1% 정도가 해당이 돼요.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1,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해서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밝힌 네. 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부자 감세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세금 수입이 계속 줄어가지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지적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어디 들어가는 돈 세출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써야 될 곳에 돈을 안 쓰죠. 예를 들면 R&D 예산 같은 거 막 확 줄어들고 이런 게 이런 건데 정부 예산 중에 재량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데 자기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집어넣는 건데요. 재량 예산 중에 많이 줄어든 게 노동, 복지, 보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잖아요. 4대 개혁이 의료, 노동, 연금, 교육이에요. 네. 자, 노동 쪽 재량 예산이 줄었어요. 노동 개혁 한대요. 그다음에 연금은 복지잖아요. 네. 연금 개혁 한다면서 복지 예산 줄여요. 그다음에 의료 개혁 한다면서 보건 예산 줄여요. 네. 그리고 지역에 내려가는 지방 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다 줄입니다. 그러면 그 돈들은요 대부분 지자체가 쓰는 건 아이들이나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에요. 맞아요. 이런 걸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내용이. 예. 조금 안 맞고. 저는 뭐 지금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 뭐 교장 선생님 같은 얘기인데 여기 교장 선생님 대신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만 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무현의 길. 우리가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대통령 1위가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께 결정하셨던 게 종부세인데, 종부세는 지금도 뭐 말이 많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그 길에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1위라고 하는 것으로 화답을 해줬어요. 정치를 하면서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먼 길을 보고
그 길을 갔던 분이고 그 길을 갔던 분에 대한 진가를 국민들이 지금도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주식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먼 긴 안목을 가지고 세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의 지도자가 야당의 지도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국민들 사이에도 있었던 건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뭐 이후에 뭐 집권 이후에 또 어떻게 또 세제를 정상화 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노무현의 그 대담한 길, 담대한 길, 그 길이 무엇이었길래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사랑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상법 개정안 이제 그 추진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판단인 건데 이게 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 재벌이 일단 다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이 아마 100%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댓글로 옛날에 이제 서민들이 그 종부세 반대했던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언론에서 끊임없이 그 제대로 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니 사실 중요한 건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가 새우깡을 하나 사 먹어도 거기 간접세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움직이는 것마다 다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으로 5천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도 돼. 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이든 파생 상품이든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네.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5천만 원을 굉장히 벌려면 부자들이에요.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종부세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만 좀 그 옛날 일이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 한 다음에 그 한참 있다가 다른 대통령 시절에 종부세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막 논쟁이 붙었을 맞아요. 때 네. 종부세를 거두면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그 돈이.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나 노인 이런 데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데 종부세 완화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비판했냐면 종부세를 내던 사람들이 그 종부세를 안 내게 되면 그 돈으로 뭐 하냐. 예를 들어서 소비를 더 해가지고 내수를 부양시키냐.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소비를 하긴 해요. 어디서 하느냐. 어디 룸살롱 같은 데 가지고 소비한다. 양주 먹으면서. 그래서 네. 어떻게 비판했냐면 노인들 아이들 입에 들어갈 돈을 뺏어서 그 부자들 입속에 양주 들이붓게 한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일로 정확히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금투세 같은 거는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역 소멸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또 종부세는 또 완화하자고 얘기합니다. 종부세가 제대로 거쳐야 그걸 가지고 지역을 네. 살릴 수 있는 건데 또 말로는 또 정치인들이 지역 소멸하면 안 된다,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된다 또 말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른 건 다 떠나서도 이 그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4년 전에 민주당이 추진을 했던 거고 어렵사리 여야 합의를 끌어낸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합의를 끌어내서 어렵사리 이거를 합의 처리를 한 거고 또 한 번 유예를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예냐 폐지냐 했는데 결국 폐지해서 4년간의 정책 노력이 결국에는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하여간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도 뭐 그 마지못해서 한 결정이라고 오늘 아침 김민석 최고위원 라디오 출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튼 그 걱정입니다. 점점 세수는 줄어들고 예컨대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돈은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돈은 이러다가 혹시 또 담배세 박근혜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야권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네들은 어떻게 달리 국가를 운영할래? 라고 물으실 때가 분명히 곧 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인 세제를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에 대한 준비를 정말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도 이제 납득이 안 될 건데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면 핵심은 뭐냐면 직접세, 직접세라고 하는 상속증여세부터 시작해서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은 다 깎아주고
그래서 상속증여세도 5년간 한 5조 정도 깎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면 어디서 늘릴래? 딱 했더니 딱 하나예요. 간접세, 부가세에서 늘리겠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내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득 역진성이 대단히 높은 이 부가세를 기준으로 해서 세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봐도 누가 봐도 이건 조금만 알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정권이다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판과 다른 선택과 다른 정치적인 결단들이 필요할 텐데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그 우리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이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세수는 어떻게 우리가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의 여당과 집권 세력과 다른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노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그 제시에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번에 금투세가 갖는 의미는 그러한 큰 틀 차원에서 거기서 궤도 이탈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투세 문제를 떠나서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1.83%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럼 거래세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거래세는 다시 또 부활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생기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강상구 요새 너무 혼란하고 화나는데요. 유쾌 상쾌 통쾌한 강상구 교장 선생님 말씀 후련합니다. 핵심적으로 쉽게 비판하는 강상구님 취재 편의점 고정 메뉴 고거 메뉴로 네. 탕수육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뭐 오늘 스포츠지 많이 들어왔어요. 예? 서민의 요리. 서민의 요리 탕수육. 네. 알겠습니다. 탕수육강.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